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명세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명세란 말은 가끔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아마 어느 국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 유명세를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했을 때 한 20 몇 프로만 맞고 나머지는 답을 틀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한자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는 사전에 나오지 않는 낱말인데, 이 한자를 알더라도 이것을 문장 속에서 쓸 때 또 우리가 틀릴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김씨는 이번 스캔들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이 영화의 삽입곡은 오히려 영화보다 더 유명세를 탔다. 이 두 문장 중에 하나는 이 유명세란 낱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하나는 말하자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자로는 어떻게 쓰고 왜 그런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유명세를 보면 이 세금이라는 세자가 나옵니다. 세금, 세. 이것이 맞는 낱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됐죠. 이러한 기세세라는 것은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어사전에 세금세를 쓴 유명세를 보면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탓으로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일러서 유명세라고 한다. 유명세라는 세금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이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것은 별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탓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불편을 세금에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다. 그렇죠? 세금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명세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명세가 따르다. 유명세가 따른다는 것은 유명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것만큼의 어떤 뭔가 좀 마이너스적인 것이 온다, 이렇게 되죠. 최근에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 가족과 관련된 거기에서 뭔가 돈을 좀 내라는 그런 얘기에는 일종의 유명세가 작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여기에 맞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스캔들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맞느냐, 안 맞느냐. 유명세가 따른다. 또 유명세를 치른다. 근데 유명세를 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유명세를 탄다. 드라마보다 테마곡이 더 유명세를 탔다. 잠시 유명세를 높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주 유명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현재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얼핏 보면 아주 유명한 기세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과거에 비해 유명세가 다소 떨어졌다. 세금이 떨어진 것은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유명세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인기가 높다가 인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세를 이 세금 세자를 붙인 것,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을 세금이라는 의미로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스캔들로 유명세를 치렀다. 세금이라는 것은 내는 겁니다.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얘기다, 그렇죠? 유명세가 따른다. 세금이 있어. 세금을 내야 돼. 세금 따른다. 이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유명세를 치른다. 세금을 치른다. 이게 맞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근데 유명세를 탄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죠? 유명세를 탄다.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세금을 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이 기세세자를 넣었을 때는 유명세를 탄다. 유명한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기세를 탄다. 인기가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만 이 낱말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낱말이 있다면, 기세세를 쓴 유명세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통합니다. 통하지만은 이런 낱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드라마보다 테마곡이 더 유명세를 탔다. 유명한 기세를 탔다. 이런 낱말이 있다면 이것은 맞지만은 이런 낱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잠시 유명세를 높이다가 유명한 기세, 인기의 기세를 높이다가 이것은 말이 되죠. 갑자기 사라졌다. 되는데 이러한 낱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는 현재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기세를 떨치고 있다. 맞죠? 그런데 이 낱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문장 속에서 쓰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명세라고 하면
이 기세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세자를 쓰는 낱말밖에 없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낱말은. 그렇죠? 그래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말이 안 된다. 과거에 비해 유명세가 다소 떨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기세가 떨어졌다. 이러한 낱말이 있으면 맞지만 이 낱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세라고 할 때는 우선 낱말 자체가 이러한 낱말은 없다. 세금 세자는 있다. 이것은 사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문장 중에서 위에 세 개만 제대로 된 문장이 되고 나머지 것은 다 문장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세세자라는 낱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낱말을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낱말을 알더라도 별로 이렇게 신경 써서 문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글자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세금 세자는 벼화자에 바꿀 태 또는 기쁠 태 이렇게 이 글자에서 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과세한다. 과는 뭔가 매긴다는 뜻이에요. 과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긴다. 무엇을 매기느냐? 세금을 매긴다. 예. 열매의 성적을 보고 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과세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감세, 세금을 줄인다. 정세, 세금을 늘린다. 그렇죠? 면세, 세금을 면제한다. 관세, 관에서 받는 세금이다. 이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청이라고 할 때 관, 그렇죠? 관청이라고 할 때 관이 아니라, 이거 관은 빗장관인데, 국경선을 얘기합니다. 국경에 설치한 통관하는, 그것을 이 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받는 세금이 관세다. 그것을 받는 기관이 세관이다. 이렇게 되죠. 이 관자와 헷갈리기 쉬운데, 헷갈리면 안 된다. 상속세, 정여세, 그렇죠?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매긴 세금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각자에 대해서 매기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인두세라고 한다. 인지세, 그렇죠? 수입 인지라든지 국가에서 어떤 재산상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했을 때 붙이는 인지 같은 것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인지세다. 그리고 인쇄를 해서 주는 인세, 작가에게 주는 세금은 아니죠, 사실은.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준다. 그렇지만 그 세금 세자를 붙여서 인세라고 한다. 인세. 그렇죠? 이때도 원래는 세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붙였다. 세리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관리를 세리. 요즘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세리다. 관리다. 조세란 말은 이제 상당히 많이 쓰죠. 조세. 조도 세금을 얘기한다. 구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세금을 얘기한다. 자, 이 조자, 조세 조자를 보면 조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조권이라는 게 있다. 수조, 수는 거둔다는 뜻이에요. 거둘 숫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다. 아무나 세금을 거두지 못하죠. 국가, 지방 공공단체나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거둔다. 그 수조권이다. 조세 포탈이라는 말은 가끔 하죠. 조세 포탈이다. 포라는 것은 이렇게 달아난다. 조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을 조세 포탈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제 영일 만에 석유 유전을 이렇게 채굴하기 위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석유 탐사와 관련된 조강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조강권 할 때 이 조자를 쓴다. 광은 이제 광업이라고 할 때 광입니다. 그래서 조강권이라는 것은 어떤 광산이라든지 유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광업권이라는 권리가 설정이 되고 그것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채굴권이다. 그 채굴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내서 나도 참가하고 싶다 했을 때 일정한 조강료를 내고 탐사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이 조강권이다. 그렇죠? 어떤 권리 설정 행위에 의해서 타인의 광구에서 그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강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조강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도 이 조자는 무슨 조자를 쓸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한자를 워낙 쓰지 않다 보니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신문에서도 이 조자를 쓴 조강권이 나왔다. 이 조자를 쓴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세자의 오른쪽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거 바꾼다는 뜻이에요. 바꿀 테 또는 기쁠 테다. 그리고 날카로운 걸 예, 깃발, 열, 막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되는 글자다. 단독으로 쓸 때는 태자, 바꿀 태자, 태환한다, 태환권, 그렇죠? 돈을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이제 태환권인데, 요즘은 이제 태환은 하지 않고 불환 지표를 쓰고 있죠. 자, 어쨌든 그때 바꿀 테다. 여기에서 획을 더하면, 마음심을 더하면, 신방변을 더하면 기쁘다는 뜻의 기쁠 열이다. 원래 이 글자 자체에 깃발 열이라는 뜻과 발음이 있다. 희열을 느낀다. 연락이다. 기쁘고 즐겁다. 연락이다.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조사한다, 뭐 그런 뜻이다. 사열을 한다. 그렇죠? 군에서 사열을 한다. 검열을 한다. 또는 열병을 한다. 열병식이다.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을 한다 할 때 이 열자를 쓴다. 그리고 말씀원을 합치면 말씀설이다. 또는 달래일 새다. 이렇게 되겠어요. 설명을 한다. 설교를 한다 할 때는 이제 말씀설이다. 달린다고 할 때는 유세를 한다. 선거 유세를 할 때는 이것을 새로 읽는다. 그렇죠? 자, 여기에 유자가 꿰다, 유혹한다 할 때 꿰일 유자를 쓰면 꿰어서 달랜다 할 때는 이런 유세를 쓴데 현실적으로 별로 많이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낱말이 있다. 쇠금을 붙이면 날카롭다, 날카로울 예예요. 그렇죠? 예리하다, 예리하다. 또 첨예하다. 첨은 뾰족하다. 그렇죠? 뾰족하고 예리하다, 첨예다. 육달을 붙이면 벗는다는 뜻이에요. 벗을 탈이에요. 탈이한다. 옷을 벗는다. 탈피한다. 말하자면 껍질을 벗는다. 그때 쓰는 것이다. 오늘 유명세라는 것은 우리와 일본 같이 쓴다. 근데 일본의 신자체는 이 세금 세자의 오른쪽 부분이 8팔이 아니라, 그렇죠? 8팔이 아니라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유명사라기보다는 지명세 또는 출명세 이런 낱말을 쓰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유명세 할 때는 이 세금 세자를 쓴다. 기세 세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낱말을 문장 속에서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좀 불리한, 그렇죠?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낱말이다. 그리고 최근에 석유 탐사와 관련돼서 조간권이라는 말이 꽤 떠돌고 있는데, 그때 조자도 말하자면 세금을 뜻하는 구실 조자를 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